여기 한국과 중국에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두 나라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며 공포에 질린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이 두 나라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요제피네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으로 현재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소 특이한 점이라면 저는 일반적인 독일 대학교가 아닌 더욱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아시아 유학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국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중국과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로 독일은 저렴한 물건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국을 상대로 많은 이익을 거둬온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따라서 만약 제가 중국어에 능통하게 되고 또 중국 대학교의 학위증을 가지게 된다면 제게는 더욱 많은 기회가 열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부모님은 요즘 중국은 끔찍한 속도로 땅에 처박히고 있는 국가로 아시아의 패권은 결국 한국이 쥐게 될 거라며 이상할 정도로 한국행을 추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다른 직업도 아니고 두 분 다 교수셨기에 저는 부모님이 한국을 허투루 추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국가로 유학을 가는 게 도대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요? 사실 저는 중국 유학을 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터라 학창 시절에도 중국계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꼭 현재의 중국은 한국을 아득히 뛰어넘은 지 오래라며 중국은 급속도의 발전을 이룬 탓에 모든 인프라가 최첨단 기술력으로 구현되어 있고 중국의 엄청난 경제 규모에 걸맞게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 또한 급격히 상승했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중국계나 중국인 친구들은 꼭 언급하지도 않은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10년 전이었다면 모를까. 지금의 중국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었고 시민의식 수준도 중국인들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하므로 유학을 가기에 중국만큼 알맞은 국가도 없다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열띤 주장을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은 꼭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집에서 온수가 안 나오는 건 기본이고 대학교 또한 정전이 일상화된 탓에 매일같이 촛불을 켜고 수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대소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민족이라며 끝까지 한국 비하를 이어나갔는데요. 저는 중국계 친구들의 이러한 주장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그들이 아예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열댓 명의 중국계 친구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행을 강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나 자신들은 3초 만에 모든 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던 중국의 공항은 모든 심사를 일일이 볼펜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산더미만한 서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하며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비효율적인 입국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공항의 일부 지역에는 정전이 났는지 불이 전부 꺼져 있었을 뿐더러 중국 공항 측은 이러한 상황이 매우 익숙하기라도 한 듯 촛불을 켜고 전기 발전기를 돌리며 전기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가난하길래 한 나라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공항에서조차 제대로 된 전기 인프라를 구비해두지 못했다는 말인가. 저는 제가 독일에서 들었던 중국인 친구들의 중국 찬양이 떠올라 그 즉시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도 잠시 중국은 마치 지하실 밑에 땅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예상치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일단 중국 공항에는 제대로 된 영어 설명 없이 거의 대부분의 설명이 죄다 중국어로만 적혀 있었기에 저는 중국 공항 내 외국인 도움센터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외국인들을 도와줘야 할 중국인 직원들은 충격적이게도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번역 앱으로 설렁설렁 응대를 했으며 중국까지 왔으면서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며 호통까지 치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외국인 도움센터를 왜 만들어 놓았다는 말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중국의 상황에 학을 떼며 어쩌면 이 나라는 아직도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수준이 낮은 것은 그만큼 발전할 부분도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었고
또 중국인 친구들은 분명 중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은 몹시 뛰어나다고 했기에 이러한 열악함은 중국을 이용해 큰 사업을 해보겠다는 꿈이 있었던 제게는 그다지 나쁜 소식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중국 공항에서 가장 비싸다는 프리미엄 버스를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너무나도 짐 빠지는 경험들을 했으므로 도시로 이동할 때는 조금 편하게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중국 프리미엄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QR코드 스캔으로 편리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고 홍보하던 중국 버스는 QR코드 인식 기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가짜 스캔 기계만이 설치되어 있었고 버스 기사가 일일이 승객들의 표를 검사하고 있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 버스 좌석을 구매한 뒤 버스에 탑승했는데 버스에는 남는 좌석이 없었을 뿐더러 좌석이 없어서 버스 통로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몇 명 보였거든요. 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예매한 좌석에 당당히 앉아있는 중국 여성에게 다가가 제 자린이 나오라는 번역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여성은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죠. 이게 왜 당신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중국에서는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야. 버스 복도에 앉아있는 사람들 못 봤어? 정 이 자리에 앉고 싶다면 내게 돈을 주고 구매하던지 아니면 얌전히 버스 복도에 앉도록 해. 저는 그녀의 상상치도 못한 적반하장에 10초간 얼이 빠져버릴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나 시민의식이 훌륭하다던 중국인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가방에 몰래 숨겨 버스에 탑승했고 중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갓난아이나 가방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아이들을 숨겨서 버스에 탑승한 뒤 좌석을 가로채는 수법을 일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분명 버스표에 대한 정원은 정해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복도에까지 나와 앉아있을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중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버스 기사에게 말하자 중국인 버스 기사는 자신은 운전을 하는 일을 맡았지 승객들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일을 맡은 게 아니라며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는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나름 중국에서도 돈이 꽤 있는 사람들만 탄다는 프리미엄 버스에서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실체를 안 것 같아서 이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후회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후회로는 아직 섣불렀죠. 중국인들의 만행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중국인들은 엄청난 볼륨으로 중국어 노래를 틀어대기 시작했고 몇몇은 악취가 나는 음식과 술을 꺼내서 음주가무와 함께 고성방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숨막히는 버스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중국인들의 시끄러운 노랫소리까지 들으니 정말 토가 치밀어 오르며 금방이라도 버스에서 실수를 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밀어 오르는 토를 참으며 이동을 하던 와중 갑자기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정체불명의 생물이 담긴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던 중국 여성이 버스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는 듯한 제스처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어떻게 버스를 세우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젠 중국인들의 기행에 그저 생각을 멈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버스 기사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체념의 표정을 지으며 정말로 버스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더군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때다 싶어 고속도로 갓길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고 당연히 처음에 소리를 지른 여성도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끄러운 기색 없이 갓길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중국인들은 갓길에 그동안 참았던 대변을 보기도 했기에 저는 더 이상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어 중국인들 옆에 나란히 서서 구토를 하고 말았죠. 나름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충격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 외에도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중국 휴게소의 허름한 화장실은 칸막이가 아예 없이 뻥 뚫려 있었는데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외국인인 저를 빤히 쳐다보며 제가 볼일을 보는 장면에 호기심을 가지며 제가 바지를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저는 도저히 중국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지 못하고 도망 나와 버렸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는 이런 중국에서 절대로 생활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대학교 입학을 하기도 전에 곧바로 퇴학 신청을 한 뒤 중국을 뜨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독일로 돌아가려던 그때 저는 문득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은 교수답게 요즘 어떤 나라가 추세인지 그리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요즘 한국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며 독일 대학교에서도 한국어학과 개설을 점점 늘리는 추세며 외국어 학습 앱의 경우에도 14억이 사용하는 중국어보다 단 5천만 명만이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며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유망한 국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저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가져오시며 제 중국행을 만류하셨죠. 실제로 부모님께서 들고 오신 자료에는 요즘 유럽 대학교의 중국어학과는 경쟁률 하락으로 인해 죄다 통합 및 폐과되고 있으며 중국어 학과 인원을 전부 한국어 학과에서 선발하는 게 추세라는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10년 전에야 중국 경제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때문에 중국어 학과가 인기가 많았지만 요즘 경제가 완전히 고꾸라진 중국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아무도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전혀 다르다고 하더군요. 한국 또한 급성장을 이룬 국가지만 요즘 한국 문화의 지배적인 인기와 더불어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를 필두로 한 엄청난 기술 강국으로 이름 날리고 있기에 한국은 독일을 넘어선 신흥 기술 강국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독일인들조차 공학을 공부하러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상황이라고 했죠. 부모님은 교수셨기에 이러한 정보에 빠삭할 수밖에 없고 저는 부모님이 거짓말을 칠 이유도 그럴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당시에는 중국인 친구들의 말에 속아 부모님의 말에도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학교를 자퇴 처리한 지금 저는 폐잔병이 되어 쓸쓸히 독일로 돌아갈 바엔 부모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한국이 어떤 국가인지 정도는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한국행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일일이 수기로 여권을 검사하는 중국 공항에서 거의 반나절이나 낭비한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그런지 한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입국 수속 과정은 정말 3초 만에 전부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처럼 엄청난 기술 강국이었고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여권 정보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며 불법 체류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외국인을 한국으로 들여보내도 되는지를 1초 만에 평가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였는데요. 그래서 독일 국적자이자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또 범죄 이력도 전혀 없던 저는 한국 AI 시스템의 판단으로 인해 곧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라던 독일조차 구현해내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시스템이었기에 저는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국가일 수도 있겠구나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 끝에 인천공항 내의 맛집이라던 식당에 도착하니 줄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잘못 찾아온 건가 싶어 순간적인 당혹감을 느꼈으나 이내 이 상황이 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바로 이곳 식당은 손님들이 구태여 힘들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되게끔 QR코드로 디지털 번호표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발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였죠.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맛집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심지어 저는 독일에서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맛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줄을 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별도의 키오스크를 통해 스마트 발권만 하면 줄 자체를 서지 않아도 되었고 이 스마트 시스템은 예상 대기 시간까지 계산해서 알려주었기에 저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인천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칸막이 없는 휴게소 화장실에서조차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새치기를 해댔거든요. 심지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싸우던 몇몇은 자신은 손해를 보기 싫다며 하나의 재래식 변기를 2명이서 사용하는 정말 눈뜨고는 못 봐주겠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 하나로 그러한 불상사를 애초에 방지하고 있었고 저는 정말로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버스를 예매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격적으로 버스를 예매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 버스터미널에는 아직 여행지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의 각 관광지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체험 공간을 구현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저는 부산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조화되어 있는 멋진 풍경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한국의 문화유산의 중심지인 경주에서의 즐거운 간접 문화투어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곳 체험 공간에서는 각 관광지에 대한 맞춤형 일정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사전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와도 맛집이나 볼거리 및 유적 등을 전부 AI에게 추천받고 100%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최첨단 인프라를 구비해두고도 홍보를 전혀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빈수레가 요란한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는 정말로 버스표를 예매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거대한 인천공항 버스터미널이었지만 버스표 판매 직원들은 몇 명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대신 한국은 모든 예매 과정을 키오스크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비해둔 상태더라고요. 분명 모든 과정을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어 놓았다던 중국은 그러한 인프라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외국어를 일절하지 못할 뿐더러 중국에 왔으면서 왜 세계 공용어인 중국어를 배워오지 않은 거냐며 윽박을 내지르는 중국인 직원들에 의해 구박을 받으며 처리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고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최첨단 인프라를 구비해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세계 언어를 지원하는 키오스크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버스표를 예매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터치식으로 키오스크를 조작한 것이 아닌 그저 음성인식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독일이지만 독일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음성인식 기술은 처참할 정도로 부정확해서 실생활에서 도저히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외국어마저 정확한 음성인식 기술을 구현해 놓았다니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말이 안 되는 국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모바일 버스표를 전송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버스에 탑승하게 됩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고 절대로 남의 좌석에 앉는 법이 없었는데요. 애초에 한국 버스 맨 앞에는 별도의 액정을 통해 좌석을 표시해주고 있었기에 중국과 같은 얌체짓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버스는 무사히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기 때문이죠. 분명 제가 탄 버스에는 여행으로 들뜬 아이들과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어린 커플들도 상당수 타고 있었기에 저는 시끄러운 상황을 예상하고 귀마개까지 주섬주섬 꺼낸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조차 공공장소에서 정숙을 하는 놀랍도록 수준 높은 모습을 보였고 이건 유럽 최고의 시민의식을 자랑한다던 독일에서도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교양 수준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에서 술판을 벌이며 고성방가를 일삼는 중국의 어른들은 한국의 아이들만도 못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가 찰 따름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도 잠시 저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한국에 대한 의심스러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버스는 분명 지도가 보여주는 경로를 이탈해서 웬 생뚱맞은 경로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중국에서 똑같이 경험해봤던 사기 수법이라 저는 한국도 결국 승객들에게 사기를 치는 건가 싶어 큰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버스는 제멋대로 경로를 이탈하여 버스 기사와 커미션 관계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강요한다거나 가게에서 기념품을 강매한다거나 하며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했거든요. 한국 버스도 경로를 멋대로 이탈하는 것을 보니 저는 한국도 결국 중국과 마찬가지인 국가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엄청난 배신감이 들어 옆에 앉은 한국인에게 도대체 왜 버스가 경로대로 가지 않는 거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인 남성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도로가 매우 혼잡한 시간대거든요. 아니면 고속도로 중간에 사고가 나서 교통이 정체된 상태일 수도 있죠. 한국 차량의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도로 상황과 교통 상황 및 운전행동 데이터를 사용하여 잠재적 위험과 체증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운전 경로 제한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경로대로 가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 버스 기사는 AI 경로가 제한한 대체 경로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거죠. 저는 한국의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기술력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비게이션이 모든 도로 상황을 꿰고 있고 대체 경로를 지정해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중국 버스에서는 아예 내비게이션 자체가 없어서 버스 기사는 이따금씩 승객들에게 질문을 건네고 승객들은 버스 좌석 한편에 놓여있는 엄청난 두께의 지도 책자를 펼쳐 버스 기사에게 길 안내를 해주고 있던데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초월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엄청난 시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까 공항의 한식집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먹은 탓일까 배가 살살 아파졌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복통은 이내 걷잡을 수 없어지면서 저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들을 배출하고 편해질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저는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까지 고통을 참아봤지만 생리적인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역부족처럼 보였고 그렇게 고통에 온몸을 덜덜 떨며 좌절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앉은 한국인 남성이 놀라운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건가요? 한국의 버스에는 긴급 화장실 버튼이 존재하므로 만약 당신이 화장실이 급한 거라면 제게 알려주세요. 그의 제안에 저는 제 안에 악마의 덩어리들을 통제하느라 목소리조차 안 나와서 정말 목뼈가 빠진 사람처럼 정신없이 고개를 흔들어댔는데요. 그러자 남성은 버스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액정을 몇 번 터치하더니 이내 운 좋게도 여기서 10분 거리에 화장실이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는 친절한 대답을 건네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남성을 믿는 것 외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믿어보긴 했지만 저는 역시나 버스 안에 긴급 화장실 기능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도대체 버스가 택시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한 편의 기능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또한 중국에서는 몇 시간은 달려야 겨우 허름한 휴게소 하나만이 덜렁 놓여 있었는데 한국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아서 중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괴성을 지르며 버스를 세우라고 난동을 부린 뒤 고속도로 갓길에서 볼일을 처리할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을 만큼 정말 1분이 1시간 같은 지옥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10분이 지난 뒤 버스는 웬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치 중국인 여성이 그랬던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제일 먼저 버스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화장실 줄은 너무나도 길었고 저는 도저히 이 많은 줄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중국 휴게소에는 화장실 줄을 기다리기 싫어서 근처 풀숲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만 중국인이 되자고 다짐하면서 그대로 인간이길 포기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은땀과 눈물까지 흘리며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 저를 본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번역 앱을 건네며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화장실이 급한 거냐고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표정으로 그렇다고 답하자 한국인 아주머니는 이내 줄을 서 있던 다른 한국인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더니 그렇게 급하면 먼저 화장실을 사용해도 좋다는 놀라운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싶어 줄을 서 있던 다른 한국인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국인들은 자신들도 분명 화장실이 급한 상황이었을 텐데도 하나같이 제게 친절한 미소를 지어주며 그렇게 급하면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말을 건네왔고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이 배려해준 덕분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지간히 급한 상태였기에 큰 볼일을 봤음에도 3초 만에 모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초토화된 변기를 바라보며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참고 있던 것 자체가 기적이며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아니었다면 이 무시무시한 덩어리들을 버스 안에 배출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아찔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땀범벅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세수한 뒤 빠르게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곧장 돌아온 버스에서 저를 도와준 남성은 그래도 휴게소에 온 김에 맛 좀 보라며 호두과자와 닭꼬치 그리고 식혜까지 준비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속에 있던 모든 것을 비워냈을 테니
배가 고플 게 분명하다며 너스레까지 떨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뭔가 이상하더군요. 저는 분명 버스에서 내린 지 3분도 안 돼서 곧바로 돌아왔음에도 이 남성은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수많은 음식들을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인가요? 분명 이 음식들을 조리하는 데만 해도 3분이 넘게 걸릴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제 물음에 한국인 남성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간단합니다. 한국의 휴게소에서는 별도의 앱을 통해 사전에 음식들을 예약할 수 있거든요. 휴게소 레스토랑 메뉴를 미리 살펴보고 예약할 수도 있고, 각종 기념품이나 간편식품 같은 경우에도 미리 예약하고 곧바로 수령할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휴게소 앱은 실시간 휴게소 혼잡도와 주차 가능 여부까지 정확히 표시해주므로 운전자는 이번 휴게소를 그냥 통과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이젠 놀라기도 지쳐 호두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얼빠진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나라 자체가 전부 최첨단으로 도배되어 있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었고, 이러한 미래도시 앞에서 독일이 기술 강국을 논한다는 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은 분명 인류의 선진국이 맞지만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고의 국가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도 수많은 인재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를 더욱 편리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으니 이 나라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즉시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방법을 물색해보며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인생 계획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라는 것을 단 하루도 안 되어 증명했고, 저는 이런 나라와 함께라면 분명 더 경쟁력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